예민수의 경제토크 변형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오셨는데요. 국내 2차 전지 그리고 글로벌 상황들을 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바닥을 좀 다지는 것 그런 또 상황도 좀 됩니다. 일단은 셀사 중심으로 해서 이 점유율이나 출하 상황들이 어떤지 5월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셨군요. 네. 네, 일단 뭐 6월 데이터의 경우는 아직 집계가 좀 되지 않았는데 네. 5월 분이 확정이 됐고 6월 분에 갈 경우에는 거의 뭐 결이 좀 비슷하게 좀 이어지지 예.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지표를 좀 활용하는데 가장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5월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보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 중국의 CATL이 뭐 37.2%를 좀 네. 기록을 했고요. 비아디가 17.2%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1.7 이렇게 좀 기록을 했고요. SK온이 4.7%나 5위를 좀 기록했는데 여기서 중국 시장을 좀 더 논외로 한다면은 네. 당연히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시장 점유율 좀 많이 올라가는 어떤 추이. 그런데 뭐 우리가 중국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 전기차 부분들은 사실 뭐 글로벌 공략 부분보다 내수 시장이었던 그렇죠. 이 예. 침투율들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평가를 좀 더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배터리의 출하량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월 기준 24% 오히려 증가됐습니다. 꽤 많이 늘었네요. 네네. 네. 그래서 업체별로 점유율로 좀 따져보면 네. 파나소닉이 1위입니다. 26.4%, LG 에너지 솔루션이 26.3%, 그리고 CATL 13.8%, 그리고 SK온이 13.1%, 삼성 SDI가 이제 5위인데 12%대. 근데 국내 업체의 경우에는 뭐 파나소닉이라든가 뭐 CATL에 비해서는 조금 뭐 2등 그리고 뭐 4위와 5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우리 배터리 셀사의 어떤 시장 점유율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네. 있지만 이게 2025년도에 합작 공장에 관련된 가동률을 좀 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동률을 모두 좀 반영하는 수치라면 상당히 좀 상위에 좀 랭크될 수 있는 확률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증감치는 사실 뭐 시장의 점유율에 관련된 증감치를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출하량이 예. 미국에서 24%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됐다. 일본 네네. 배터리 회사나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시장에서의 앞으로 생산할 캐파 이런 걸 보면 한국 기업이 엄청나게 투자를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. 그런 게 반영되면 네. 미국 시장 내에서는 국내 배터리 업체의 점유율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. 그렇죠. 그 말씀이신 거죠? 네네. 예.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상징적 의미가 저는 크다라고 네. 보는 거는 24%의 이 출하량이 좀 증가됐다는 측면들. 그래서 뭐 캐즘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있었지만 2분기 지표에 관련된 출하량들, 특히나 좀 북미 시장은 좀 견고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셈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네. 유럽의 경우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의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% 정도 좀 감소가 좀 됐습니다. 유럽이 확실히 좀 부진하네요, 네네. 그죠? 그래서 저 뭐 유럽에서의 점유율 1위는 뭐 CATL이 네. 33.5%,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2위인데요. 29.5% 그리고 3위가 삼성 SDI 11.3%, 그다음에 4위 SK온 뭐 이런 순인데 지금 사실 유럽향 이 배터리 출하량이 한 7% 정도 감소됐다는 부분들은 유럽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여기서 뭐 지금 3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삼성 SDI의 2분기 실적 기조가 좀 더 변화될 수 있다. 다소 좀 긍정적인 어떤 지표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확인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돼 봤는데 아직 뭐 전체적인 어떤 2분기 실적이 마감된 상황들은 좀 아니지만 최근에 뭐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뭐 프리미엄 배터리의 출하량들이 굉장히 좀 견고했다. 그래서 뭐 3분기와 4분기, 1분기까지 굉장히 좀 유럽향 어떤 프리미엄 배터리 공급량들이 좀 증가되면서 그나마 이익 개선들에 대해서는 뭐 상쇄를 시켰던 그런 부분들을 좀 작용을 했었는데 네. 이 부분이 출하량이 감소됐던 여파가 과연 얼마만큼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강하게 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이제 5월 배터리 시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6월과 상반기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다. 그러면 요약을 좀 해보면 뭐 중국이야 좀 차치하더라도 그렇죠. 미국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나름 선방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?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네. 5월로 보면은 뭐 크게 지금 뭐 셀업체들에 대한 캐즘 현상 그다음에 실적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예. 시장이 예상했던 우려감들보다는 사실 지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크게
이게 좀 우려될 수 있는 상황보다 좀 낫다. 좀 완화가 됐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. 지금 전기차에 관련된 수요 부분이 5월 데이터에서도 완성차 업체 데이터를 봤을 때도 5월에 북미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았던 부분들. 네. 그다음에 뭐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 판매량들이 좀 더 감소됐는데 이 부분이 중국산 뭐 전기차가 더 많이 공급됐느냐 또 그런 것도 또 아니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정책 기조에 관련된 부분들,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연동 효과가 가장 컸다라고 좀 보는 것이 좀 맞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까지에 대한 기조 변화는 여기까지 그래도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된 수치다라고 좀 저는 평가해보고 싶고 다만 지금 하반기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시그널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부분들. 네. 그래서 뭐 9월에 기준금리가 0.25포인트 좀 인하될 수 있다. 6월에 뭐 유럽의 경우에도 기준금리 0.25포인트를 좀 인하를 했죠.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하반기에 오히려 금리 기조의 완화로 인한 어떤 이 론에 관련된 어떤 금리 부담들이 좀 더 완화가 됐던 부분들 이 부분이 3분기 기점에서는 오히려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 배터리 점유율은 그래도 시장이 어떤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좀 완화된 측면들이 있지만 지역별로의 어떤 차이점은 있었다. 유럽은 아직까지 확인이 좀 더 네. 필요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반기 관점에서 미국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했고요. 전망은 어때요? 말씀하신 것처럼 뭐 캐즘 얘기도 하고 이게 네네.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시적인 이제 주춤거리라는 얘기도 있고 네네. 일부에서는 시장만큼 이제 2차전지 전기차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캐즘이 아니라 뭐 침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. 네네. 이제 배터리 시장 쪽에서의 그 뭐 리서치나 이런 전망들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? 네. 상반기 기초까지는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던 뭐 좋은 내용보다는 안 좋았던 그렇겠죠. 내용들을 뭐 다 반영을 했다라고 좀 예. 보고 있는데 사실 반영을 할 만큼 다 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좀 더 저가 부근에서 조금 유지가 좀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리서치 전망들이나 이런 것들 좀 믿을 수 있는가 신뢰성이 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해들 하시는데 그렇죠. 저는 크게 보면 이제 수익 지표라는 게 단순하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어떤 뉴스 매출에 대한 어떤 데이터보다는 이미 5월 수출 데이터, 6월 수출 데이터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세분화된 어떤 점유율 부분에 대한 변화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봤을 때는 오히려 1분기보다 2분기가 확연히 좀 조금 더 이제 좋아졌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3분기에 단순하게 좀 좋아졌던 부분들보다는 3분기에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 좀 일부가 좀 있다는 것이죠. 예.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8월부터 좀 양산을 좀 시작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안에서에 대한 뭐 중저가 라인업에 관련된 공급 이슈를 뭐 고가 라인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그래서 양산 물량의 경우에도 중저가 전기차에 관련된 양산 캐파들은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고가 이 전기차의 이 판매량들은 계속해서 그 수요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안 좋지만 완화될 수 있는 요인이 하반기부터 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. 네. 배터리셀 3사의 어떤 실적 기조에서는 뭐 2분기까지의 영향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온의 경우에도 좀 비슷한 기조 안에서 네. 침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삼성의 SDI는 전 1분기도 좋았기 때문에 2분기에도 그 기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5월 수출 데이터에서 유럽향 출하량이 한 7% 정도 전체적으로 좀 감소했던 원인 이 부분이 살짝 좀 걸리는 부분들이 프리미엄 배터리의 출하량들이 일시적인 어떤 피크 그러니까 이 실적 정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삼성의 SDI가 최근에 어떤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는 어떤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6월 데이터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하겠고 다만 그렇게 큰 폭의 어떤 감소 요인은 좀 아닐 것이다. 그래서 그나마 배터리셀 3사 중에서는 그래도 견고한 실적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삼성 SDI가 가장 선호준가요? 그렇죠. 예. 항상 좀 제가 일편단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. 삼성 SDI가 사실 뭐 캐파적인 관점에서 좋다, 돈을 더 잘 벌어줬다 이건 아니시죠. 네.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봐야 되는 관점은 맞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좀 삼성 SDI를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
실적, 그러니까 이익의 어떤 이 개선 가능성들 관점에서는 오히려 배터리셀 3사보다 비교적 영업이익의 어떤 수치를 좀 잘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들. 네. 그리고 이제 내년 기점으로 보면은 저는 조금 이 선호주를 좀 더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 게 예.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측면들. 음. 굉장히 좀 큰 폭의 좀 조정을 좀 받았고 하반기부터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양산 부분들이 네. 오히려 저 수급 기대감으로 좀 더 작용돼야 되는 측면들이 아직 주가에 덜 반영된 측면들이 있는데 하반기에 미국의 이 공장 거동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부분들, AMPC 부분의 세액 공제액들이 얼마만큼 안분되는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. 내년도가 좀 더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테네시주의 경우에는 GM 합작 공장 확대 부분, 그리고 애리조나의 단독 공장, 그리고 캐나다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들이 본격적인 가동이 내년 상반기부터 그리고 하반기까지 좀 이어진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공급량들이 좀 더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,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, 삼성 SDI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들이 좀 가동이 됩니다. 그래서 올해 어떤 정설 캐파보다 내년은 오히려 이제 합작 공장이 좀 가동되면서 그 캐파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가동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양산 체계는 구축해서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사주지 않으면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네.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래서 올해 만약에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인 어떤 증설 투자 효과들이 가동을 앞뒀는데 이걸 뭐 내년으로 좀 이연시켰던 원인이 이제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에 관련된 이슈는 저는 상당히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셀사들은 보면 단기적으로는 삼성 SDI 여전히 좋게 보시고 네네. 있고요. 조금 더 길게 하반기 이후 내년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.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삼성 SDI는 보면 올 초 봄에는 사실 제일 탄력적으로 강하게 올랐어요. 네, 그렇죠. SDI가 그죠? 네네. 50만 원까지 거의 50만 원, 49만 4,500원까지 찍었는데 이후에는 사실 또 힘을 좀 못 받고 같이 좀 그죠?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여팡으로 같이 네네. 좀 이렇게 흘러내려온 국면이 있는데요. 삼성 SDI와 LG 엔솔을 좋게 보셨고 SK 이노베이션은 뭐 늘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정유 부분하고 함께 2차 전지가 있는데 이제 2차 전지는 SK 온이잖아요. 네네. 흑자가 된다 양치기 소년으로 지금 네. 올해 1분기 실적 때도 그 얘기했는데 네네. 그룹 전체로 이제 투자에 관한 부담들 그죠? 그래서 SK 그룹 내에서의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네네.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이게 SK그룹의 그 최근에 뭐 대규모 자본 조달 구조 조정이 뭐 SK온 일병 구하기라는 거 아니에요? 네네. 그만큼 거죠? 네네. 이사전지가 그럼 결국 여기는 LG 엔솔처럼 결국은 이쪽 사업을 떼내는 모델로 가야 되는데 그죠? 아 정확하십니다. 그죠? 네. 그러려면 이제 여기도 SK 이노베이션은 갈 길이 좀 머네요, 그죠? 저는 이번에 SK ENS를 합병해서 뭐 100조 원대 그러니까요. 자산으로 예. 합병을 시켰다. 이제 거대 합병이지 않습니까? 예.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라고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. 사실 재무 구조가 좀 악화됐던 원인들 중에 하나가 배터리 사업 부분의 그렇죠. 적자폭들이 좀 더 예. 커졌던 부분들. 음.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올해 하반기 기점에서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좀 이루는 시그널들이 좀 더 있고 내년부터 일부 증설 투자 효과들이 좀 더 부각되면서 SK온 자체가 자체적으로 어떤 영업력들을 좀 더 입증하거나 뭐 어떤 재무 구조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체질, 그럼 체력을 좀 베스트죠. 갖게 예. 되면 예. 저는 그 다음의 수순이 LG 화학처럼 예. 분할. 그러니까. 그런데 이게 물적 분할로 가면 이제 큰 코다칠 것 같고요. 이제 그렇죠. 이제 그런 인적 것들이죠. 분할의 네. 형태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크지 않을까. 네.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지금 이 SK 이노베이션의 최종 종착지는 SK온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하는 이슈로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. 이런 부분을 안에서는 SK온을 향후에 여기에 관련된 많은 어떤 비용 투자라든가 지분 투자 이후에 오히려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대한 어떤 이 가치 이 부분을 네. SK 이노베이션이 평가 이익으로 좀 더 잡을 수 있는 요인들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그림들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. 관전 포인트는 향후에 SK온은 인적 분할 형태로 경쟁력을 좀 입증시키지 않을까. 저는 네.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런 변화들이 이제 크게 생길 수 있죠. 말씀하신 것처럼 SK 온 쪽이
조금이라도 그죠. 뭐 네네. 1억이라도 어쨌든 흑자를 내는 구조로 가면서 그리고 이제 명분을 가지고 투자를 위해서 이제 분사를 하는 그죠.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아주 건강한 이상적인 바람인데 네. 지금은 어쨌든 계속 그 SK온의 그 실적 자체가 그죠. 네. 계속 흑자 시현 시기가 이연되고 있는 게 그런 게 이제 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SK그룹 내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, 그걸 기회로 이용하실 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배터리 시장 셀사를 중심으로 해서 5월 점유율 팩트 체크했고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.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